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강황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딱 앉자마자 5초 만에 시작하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출연하셔서 아시면서 네. 앉자마자 5초 만에. 매번 새롭죠. 뭔가 시작하는 네,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네. 네. 라이브라는 게 늘 이렇게 떨리는 것 같아요. 저 요즘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아니, 제가 보고 싶었다고 한 이유가 네. 사실 이제 크립토 플러스 2부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시는데 그렇죠.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셔가지고 본인이 아는 선에서만 딱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리 물어봐도 그쵸. 약간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중하게. 네. 근데 가격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드물죠. 네. 사실. 근데 이제 소중한 강한국 분들입니다. 작가님은 항상 가격 위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뭐 1년 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2026년? 26년 1년 반 지났다고요? 아니, 반이 이제 절반이 반이 지났다고요? 1년의 네, 네. 절반이 3분기도 거의 이제 8월 중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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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연말에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 거냐, 또 뭐 반도체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반도체 코인 둘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뭐 일단 반도체로 시작을 하면은 반도체는 펀더멘털이 일단 워낙 좋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다 극복하고 그 신고점을 뚫겠지만 근데 다시 주도주는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는 못 주도주라는 된다. 거는 뭐 1년 2년에 뭐 3배 5배 10배 오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왕창 깨져가지고 판타지가 다 깨졌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정말 전 국민이 우르르 투자하는 그런 주식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주식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딴 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 좀 안 잡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이제 한 6월 말부터 반도체가 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네.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흐름을 보면은 망하기 시작했나요? 망했잖아요, 사실. 네. 아는 사람이 눈물 돈을 나네요. 받고 있고 돈을 그렇죠. 잃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예. 6월 말부터 이제 망했으니까 한 9월 말까지 가면 3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석 달 동안에 뭐가 제일 많이 오른다 그게 보이거든요. 네. 걔가 이제 아마 4분기부터 진정한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주도주라는 거는 이게 이 끝에 주자가 붙긴 했는데 주식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자산 전체를 중에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면은 이제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의료랑 바이오 쪽이 좀 더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좀 많이 옮겨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의외로 지금 유럽이 지금 강세거든요. 네. 그런 예. 쪽을 좀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9월 말까지 유지가 되느냐 봐야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반도체 미국보다 더 강하네 하면 이제 그쪽이 주도주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래서 매주 보고 있어요. 이건 딴지가 아닌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가격이 지금 거의 140만 원, 130만 원 네, 이때쯤으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2배가 올라야 되는데 주도주가 반도체가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주도주는 그거보다 더 오를 만한 뭔가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주도주는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반토막 나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이제 별다른 조정 없이 부쩍 있어봤자 10% 20% 하고 이제 계속 고점을 계속 찍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상승률이 반도체는 이미 한번 그 환상이 크게 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워낙 펀더멘털이 좋고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절대로 이제 없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겠죠. 네. 그러나 이제 주도주는 딴 데로 넘어갈 것 같아요. 멀티플이 꼭 막 5배, 10배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네.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강력한 믿음을 주는 것이 사실 주도주일 거다. 네, 뭐 커스피도 내년까지는 당연히 만을 넘어서겠죠. 왜냐하면 지금이 좀 많이 저평가된 거는 맞기는 맞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떨어진 이유 중에서 이제 펀다멘탈이 엄청 악화되었다기보다는 그 레버리지 한 사람들의 청산 당하고 그리고 저기 그 훌륭한 독일 분이 이제 미국에서 해치펀드 자폭 한번 하셨고 이제 그런 거가 크죠 아무래도. 훌륭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뭐 반도체는 그렇고 네, 코인으로 넘어가죠. 이제 코인으로 오죠. 비트코인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코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3+1 시장이잖아요. 3년 오르고 1년 떨어지는 시장인데 그 1년이 다행스럽게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3% 예. 말고 또 다른 대형 채널에 제가 이제 나갔었는데 거기서 코인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질문지를 보니까 굉장히 놀랐고 오히려 기뻤죠. 오케이 이제 드디어 때가 왔고. 기쁘셨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 예. 없다는 거는 이제 그때가 그때부터 이제 저점이거든요. 간다는 거죠. 네. 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들어갈
올라갈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기쁘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오늘 당장은 저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잘 나가는 유튜브 영상들이 보이냐 그거를 이제 서칭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진짜 핵심 키워드는 다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다 몇십만 개 조회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코인은 가장 잘 나가는 영상들이 뭐 10,000개, 30,000개 뭐 이러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제 확실히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대한민국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관심이 많았다가 없어지는 경우 이제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핫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우상향 가능성이 없어. 그런 건 당연히 무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코인 생태계 자체는 무조건 장기적 우상향인데 아무도 관심이 있어. 이거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올해 연말에 뭐 어떻게 될 거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확실히 저점에 가까운 건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사이클 상으로도 봐도 그러니까 보통 이 하락장이라는 게 그 유지되는 기간이 되게 고정적이에요. 보통 뭐 11개월, 12개월, 13개월 이 언저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환산해 보면 이제 올해 9월, 10월, 11월 이 언저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탄을 준비하고 있죠. 내년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올해 말부터 스멀 올라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아마 관심이 별로 없을 거고요. 바닥에서 막 기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생길 것 같고 이제 28년이 반감기니까 그때 좀 더 관심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RWA 쪽에서 계속 좀 좋은 스토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RWA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디지털 자산 시장이 네. 안 좋음에도 유일하게 거의 주목받는 분야인데요. 이 시장이 왜 지금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면 보통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이 새로운 섹터가 커졌는데 그러면 뭐의 수혜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맞아요.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RWA 커지면 이더리움에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더리움 가격 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이산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코인계가 전부 다 바닥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추세가 좋아져도 코인 가격은 이제 안 오르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냥 못 올라요. 뭐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다행히도 그 1년이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RW가 왜 좋은가 그거 직접 해보시면 이제 아는데 그 사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거래할 수가 있나? 그 9시부터 3시 반이니까 6시간 반 정도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나머지 17시간 반은 이제 본인 시장이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코인으로 거래를 하면은 이제 24시간 주말에도 거래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갭 리스크 이런 게 없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종가가 끝났어. 근데 주말에 트럼프가 어흥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 우리 주말에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허허 월요일 날 나 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코인 시장에서 그 곧바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하이닉스를 곧바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떤 자산들은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몇백만 원씩 하는 주식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 그 쪼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의 실제 가격이 뭐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만 원짜리 살 수 있다. 이런 장점도 확실히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장 결제가 돼가지고 그 돈이 곧바로 내 지갑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 하나의 강점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거래소나 이제 해외나 이런 데 송금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큰 장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 RWA 거래소들, 그러니까 그 실물 자산을 코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는 맞아요. 아, 맞다. 거기서 또 레버리지도 뭐 10배도 걸 수 있고, 그리고 롱숏 둘 다 가능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장점이라고. 장점인가? 장점이라고 봐야죠. 그죠? 볼 수도 있죠. 선택권이 있다는 건 장점이죠. 그렇죠. 물론 그걸 대부분 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잃겠지만, 네, 그래도 뭐 선택권이 있는 건 장점이죠. 네. 작가님은 그런 건 좀 안 하시는 편인가요? 뭐 근데 지금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밑에 거의 증권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사실 그런 전통 자산을 사기보다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 코인 거래소에 돈을 지금 왕창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직은 지금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네. 왜 기다리고 계시죠? 왜냐면은 뭘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이제 지식인은 8, 9월에 코인을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식인은 8, 9월에 코인 사는 거 아니다. 최근 10년 한번 보시면은 8, 9월이 늘 처참하고요. 네. 8, 9월을 그러니까 2달 전부 다 무사히 넘은 경우는 없어요, 사실. 네. 8월에 하락하거나 9월에 하락하거나. 그렇죠. 이제 보통 9월이 좀 더 나쁘기는 한데, 근데 이제 8월 어쩌지 살아남았다 휴 하면 9월에 이제 퍽이 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이 안 좋았다 하면 9월이 좋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반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에 퍽 얻어맞으면은 9월에 잘 될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이고 이제 8월을 무사히 살아남았다면 9월에 거의 무조건 퍽입니다. 100% 네, 그렇습니다. 퍽 맞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제 8, 9월에는 이제 지식인이니까 차마 좀 코인을 직접 들어가기는 좀 무섭고 그렇고요. 네. 근데 4분기가 남아있죠. 네. 확실한 거는 3분기 후에는 무조건 4분기가 옵니다. 네. 4분기는 보통 좋아요. 네. 작년에도 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코인이 얘기요? 역대 항상 4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네. 작년만 빼고. 네. 작년만 빼고. 그래서 이제 작년만 작년에 빼고. 그걸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봤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많이 잃었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 높은 확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뭐 10번 중에서 2번이 잘못됐다 하면은 그 다음 해에 그 2번에 또 베팅하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8번에 베팅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럼 작년에도 한 10월쯤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던 아니 거죠. 저는 이미 그때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6일인가 이제 그때 제가 태국에 누워가지고 이제 저기 그때 보름달이었거든요. 추석이어가지고 투더문 했는데 그 정확히 반대로 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날이 정말 최고점이었어요. 제가 맞아요. 예. 태국에서 투더문을 외친 그날이. 네. 10월 그래서 좀 6일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때. 고점이었고 10월 10일인가부터 아마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네, 딱 10월 6일부터 이렇게 시작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4년에 한 번 그 무너지는 그 장은 또 4분기 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17, 21, 25년 4분기부터 이제 보통 고점이 오고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보통 12월에 그렇군요. 이제 좀 많이 하락이 10월, 11월, 11월 다 있었습니다. 네. 작년은 10월이었고 이제 저기 17년에는 12월이었고 이제 21년에 11월이었어요. 네. 와, 아, 계절성을 완전히 꿰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이런 거 좀 알아요, 적어도. 네. 8, 9월에 지식인들은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어떠한 8, 9월 둘다 오른 적은 지표보다도. 한 번도 없었다. 네. 네, 그래도 작가님 지표 같은 거 따로 보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요것만 계절성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을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저평가 단계까지 넘어간 것 같고요. 그게 뭐 정말 22년 말이나 18년 말처럼 정말 일생일대 기회 정도의 그 완전 초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평가 정도까지는 이제 간 것 같고요. 보면은 네. 그런 그 언체인 지표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주식도 똑같지만 어떤 것이 저평가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오른다는 건 절대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저평가가 한동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4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3+1이 지속되면은 네. 그 하락장 1년의 후반기에 뭔가 좀 안 좋은 악재가 터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게 근데 아직은 당연히 이제 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최근에는 뭐 어떤 그 콜드 월렛 지갑이 하나 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뭐 가격을 크게 움직인 정도 악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다음 걱정거리는 그 다트들 그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을 사가지고 언제 그냥 보관하는 그 친구들 뭐 마이크로 네. 스트래티지 이런 쪽들이죠. 네. 거기서 이제 혹시 뭐가 터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이제 지금 사람들의 다음 걱정인 것 같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전혀 못 보는 한 곳에서 뭐가 하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KT 기업 스트래티지는 그래도 한 곱이 넘긴 거 아닌가요? 그래도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래도 일단 그 계속 비트코인 지금 팔고 있다는 게 좀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계속 안 좋은 메시지를 주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래도 일단 현금 흐름이 나가는 것을 많이 줄인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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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6월 출연하셨을 때는 하이퍼리퀴드를 추천을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매출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유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도 조금 뭐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사항 뭐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 그 이제 락업됐던 물량들 풀리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가격 자체는 좀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코인들이 좀 유망하다고 계속 똑같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이퍼 리퀴드는 제가 이제 한 7월 중순에서 말 정도 일단 처분을 했는데 그거는 하이퍼 리퀴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계절성 문제 때문에 일단 거기는 4분기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고요. 네. 일단 하이퍼 리퀴드는 안 좋은 점은 걔네들이 한때 덱스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91%까지 갔는데 지금은 45%까지 내려왔고요. 소위 이제 2위, 3위, 4위, 5위 업체들이 막 생기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들은 그래도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 가치를 가장 챙기다고 봐야 되나? 한마디로 이제 그 매출에서 난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시 코인 성악한데 이제 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걔네들이 그 이제 예측 시장 그것도 좀 엄청 핫하고 커지는 분야인데 거기도 진출했다는 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게 하나 또 있네. 그 바로 말씀하시는 한 달에 한 번 그 새로운 코인 물량이 나오는 그 문제 이제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 쪽이 요즘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아직 1인자, 네, 그거는 굉장히 좋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이퍼 리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이 발행하는 코인들도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이 거래소라는 게 잘만 되면은 이제 코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코인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 후에 한 지금 몇백 배는 최소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넥스 쪽에서 잘 되는 업체의 코인들이 이제 향후에 몇십 배, 몇백 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하이퍼 리퀴드가 지금 1위니까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코인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래소를, 나머지 넥스들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이퍼 리퀴드의 어떤 성공 공식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조금 사실 이제 거의 제로나 다름없는 점유율이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면 가치는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런 투자를 또 역발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코인 거래소라는 것 자체는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BNB, 바이낸스 코인이라든지 OKX, OKB 코인 또는 이제 비트파이낸스 리오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인 중에서 몇 안 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넥스 쪽에서 성공한 쪽에서 그런 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면 걔네들이 실제로 확실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코인을 소각을 해가지고 코인 숫자를 줄여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한 사람들처럼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굉장히 아주 박진감 있고 재밌습니다. 네. 뭘 던져도 지금 답변이 나오니까 맞아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서클 투자하신 분들이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또 맞아요. 하우스들이 계속 전망을 또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되냐?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냐?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코인을 서클을 손절해가지고 손해를 봤습니다. 네. 손절하셨어요. 네, 그러고 있고요. 네. 네, 그러나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이 장기 전망과 그냥 제 투자는 구분을 하거든요. 일단 제 투자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유 불문으로 이제 가격이 안 맞으면 좀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크 미너빈이라는 위대한 분이 그런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큰 손실을 피하려면은 손실이 작았을 때 잘라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훌륭한 명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장기 전망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제가 서클에 복수를 할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깨졌던 돈을 다시 복구를 할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아마 4분기부터 내년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장기 스토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금융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기관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코인이 지금까지는 USDC이고요. 물론 딴 데서도 계속 시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서클이 몇 년 앞서간 거를 뒤집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언제쯤 이제 현실화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도 시간 문제이기는 한데 AI 에이전트들이 셀프 결제를 하는 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지금 우리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편하고 이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국은 돈이 많이 넘어갈 것이고 시장은 1, 2년 전에 먼저 반등을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새로운 핫한 토픽을 반영하는 게 한 18개월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언젠지 모르는데 거기 마이너스 18개월부터 그 AI 에이전트 결제 테마가 돼가지고 관련 코인과 주식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서클이죠. 아직도. 네. 그 스테이블 코인 테마도 네.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돈 버는 프로젝트, 뭐 하이퍼 리퀴드 같은 요 테마도 살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측 시장도 사실 이거 롱런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셨던데 혹시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예측 시장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폴리마켓, 뭐 카일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사실 예를 들면은 24년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이제 폴리마켓만 보고 확률을 측정을 하거든요. 딴 거는 아예 안 보고. 근데 그때 트럼프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란 거에 대해서 제가 더 놀랐거든요. 근데 아니 벌써 8월부터 트럼프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놀라고 있지? 해가지고 제가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레딕션 마켓 예측 시장이라는 게 아주 우아하게 말한 게 예측 시장이고 사실은 도박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네. 이제 미래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 한마디로. 근데 이게 합법적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2분기 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문에 이 시장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그렇죠. 커졌죠. 네, 그게 네. 있고 물론 3분기에는 월드컵이
없죠. 그죠? 없잖아요. 끝났죠. 그죠?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 거래량이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매우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한테 사회적 가치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뭔가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편향이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이해관계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A 회사랑 친한데 그 A 회사 셔트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내가 그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예측 시장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돈을 들고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확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의사결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박해가지고 당연히 업체들은 돈도 벌고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슈냐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장 코인과 주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데는 아마 러비눕 정도가 되겠죠. 그쪽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말 빨리 하셔서 제가 잠깐 정리를 네네. 그 보통 이제 자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분석하시는 분도 유튜브나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 코인 좋습니다. 이 주식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믿고 샀어요. 근데 떨어지면 이 사람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 좀 어려운데 폴리마켓은 어쨌든 다 돈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베팅을 했는데 틀리면 그만큼 돈을 잃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의 진정성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참고로 폴리마켓은 지금 사용하면 여기다 실제로 베팅을 하면 지금 이제 네. 정부에서 조사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 그거 걸리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걸리죠. 쓰시면 안 되고. 해외 그러나 그 분들은 확률은 써도 돼요. 확률은 분명히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맨날 이제 9월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야, 마는 거야. 그거 볼 때는 맨날 폴리마켓 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네. 이제 클라리티 통과 확률 맨날 폴리마켓 네, 들어가서 이제 맞습니다. 확인하잖아요. 아, 그죠. 정보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 상원 하원이 이제 뭐 중간선거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야,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5분이 남네요. 자, 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이제 어쨌든 좀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좀 현금을 좀 어떻게 잘 굴리는 그런 작가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제 그 예금 상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저한테 한 이제 연 9에서 10% 지금 요즘 최근 9% 정도인 것 같다. 그 정도 이제 그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USDT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구조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걔네들 예금 이자를 주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차익 거래를 해요. 한마디로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한 비트코인이 이쪽 거래소는 1억 원이고 여기서 1억 200만 원이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적인 차이를 포착해가지고 이쪽 롱, 이쪽 숏을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가격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거를 이제 하루에 매일매일 하는 이제 그런 보트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걸로 그 이자를 충당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그래서 이제 박아놓고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 변호사님이 같아요. 하기에는 보통 사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네. 이제 그 차익 거래를 제가 2017년에는 손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옛적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때 리플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이제 2017년에 제가 차익 거래 네. 20번 정도 했어요. 손으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날 새벽에도 깨가지고 해외와 국내 가격이 다르다 하면 이제 그 해외 거래 들어가가지고 리플 사가지고 항공기 보내고 팔고 차익 챙기고 제가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손으로 제가 새벽에 깨서 했지만 요즘은 이제 보트들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답을 대신하자면 네. 그 8, 9월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하셨지만 사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8, 9월이 지나고 나서 10월에 나는 건 뭉텅 넣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DCA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렇죠. 조금씩 그냥 조금씩 이제 쌓아가면 사실 네. 이제 그 변수를 좀 많이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으로 당장 뭐 이거 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쉽지 않고 네, 쉽지 마지막 않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그 해외 투자자들하고도 좀 친분 있으시잖아요.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왜요? 네. 비트코인 양자 컴퓨터 이슈 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아무도 이제 경각심을 안 갖고 있는데 네. 네. 저가 아는 해외 친구들은 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뺐다. 뭐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예. 실제로 요 심각성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양자내성 전환 제한이 나왔어요. BIP 360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BIP 360이라는 거 찾아봤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비트코인을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려면은 일단 그 양자 컴퓨터 해킹이 안 통하는 지갑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거는 달성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데 지금 BIP 360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이거는 별 큰 이슈라고 보진 않아요. 아니 뭐 양자 컴퓨터 지갑 만들면 되는 거지, 배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뭐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라 그 로스트 코인즈,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2천만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한 예. 400에서 600만 개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근데 그 코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사토시가 2009년부터 움직이지 않은 그 코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해커가 가지고 갈취하는 것에 대한 지금 그 방비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양자 지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토시 코인을 그 양자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해커가 가지고 오호 사토시 코인 여기 100만 개 가져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 뿌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90% 이상 하락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번 양자 지갑 만들자,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조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그 정치적인 결정 러스트 코인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대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이게 그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인지, 이제 그거가 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99%로 봤는데 지금은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슈가 사실은 이제 해결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결하면 다시 99%입니다. 네. 네. 양자 이슈만 해결하면.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해결을 하면은 그때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엄청나게. 왜냐면 지금은 그 리스크가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그 확률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양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네.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양자 컴퓨터도 새로운 컨셉의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네. 이제 큐비트가 지금 100단위를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가격 봤거든요. 네. 사실 뭐 기술은 그냥 계속 발전하는 게 진짜 시간 문제죠. 소프트웨어도 그렇죠.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네, 그렇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에서 빡 터지게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다. 둘 다. 그렇습니다. 예. 와, 오늘 거의 뭐 30분 얘기했지만 이 분량으로 치면 1시간 맞아요. 교육적인 방송. 네. 네, 교육적인 방송. 네. 예.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주신 강한국 작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